안녕하세요.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복잡한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하고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 바로 그 혼돈 속에서 명확한 길을 찾아내는 핵심 기술, 임상평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런 이야기에서 시작돼요. 환자가 실제로 겪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혼돈의 시작점이죠. 맞아요.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막막함을 해결할 실마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 오늘 이 네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볼 거예요. 이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복잡했던 혼돈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저는 임상 과정을 꼭 한 편의 탐정 이야기 같다고 생각해요. 흩어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거대한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퍼즐 조각 모으는 거랑 똑같아요. 환자가 말로 해주는 주관적인 단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보고 만져서 확인하는 객관적인 단서. 이 두 가지 조각을 충분히 모으기 전까지는 섣불리 전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퍼즐을 맞출 도구들을 챙겨볼 시간입니다. 임상가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우리만의 필수 장비들이죠. 첫 번째 도구는 측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환자가 아파요 하는 그 막연한 느낌이나 근력 같은 걸 VAS 7점, MMT 4등급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데이터를 만드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도구는 검사예요. 이건 우리가 방금 말한 측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딱 정해진 방법이나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TUG라는 검사를 통해서 균형 능력이라는 걸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를 모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측정된 숫자와 검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대체 뭘 말하는 건데 이걸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임상가의 핵심 역량 아니겠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관계가 딱 정리되죠? MMT라는 검사를 통해서 근력이 4분의 5라는 값으로 측정되고 우리는 그 결과를 이 근력 약화가 문제의 원인이구나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 흐름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쓰는 도구, 과연 믿을 만한 걸까요? 아무 도구는 그냥 막 쓰면 안 되겠죠? 일종의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평가를 하려면요, 우리가 쓰는 도구가 이 5가지 원칙을 잘 지키는지 항상 생각해야 해요. 신뢰도, 그러니까 몇 번을 재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타당도, 즉 엉뚱한 걸 재고 있는 건 아닌지, 반응도 환자가 좋아진 걸 제대로 감지해내는지, 그리고 표준화, 누가 해도 똑같이 검사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지금 이 환자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검사를 고르는 목적 적합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도구도 챙겼으니까 이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임상 퍼즐을 풀어나가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6단계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순서대로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이게 원인 아닐까? 하고 가설을 세우죠.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서 최종 진단과 치료 계획까지 이어지는 아주 논리적인 과정인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평가는 그냥 빈칸 채우기, 체크리스트 작성이 아니에요. 이것이 원인일 거야 라는 나만의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해 나가는 아주 능동적이고 지적인 탐정활동과 같은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가 했던 이 모든 탐구 과정을 어떻게 명확하고 또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할 것인가? 그 정답이 바로 SOAP 노트에 있습니다. 첫 글자 S는 Subjective. 한마디로 환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는 공간이에요. 선반 위 물건을 떠낼 수 없다는 환자의 말, 통증이 어떻다는 표현,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단서가 되죠. 우리는 여기서 탐정이 되어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Objective. 이건 이제 우리 치료사의 눈과 손으로 확인한 객관적인 증거, 즉 팩트를 적는 곳입니다. ROM 각도, MMT 등급처럼 누가 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명확한 데이터들이죠.
환자의 주관적인 이야기에 객관적인 근거를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A가 소프노트의 심장입니다. S에서 들은 환자의 이야기와 O에서 찾아낸 객관적인 데이터를 연결해서 아하, 그래서 이 환자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구나 하고 전문가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 P는 플랜.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 즉 로드맵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치료를 얼마나 자주, 언제까지 할 건지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예시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냥 어깨 통증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관찰된 데이터인 견갑골 움직임 부족과 근력 약화가 환자의 기능 제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한 임상 가설을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소프노트를 잘 쓰기 위한 팁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훨씬 명확한 기록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거, 균형 증진처럼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TUG 3초 단축처럼 목표를 숫자로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소음노트는 그냥 내 기록장이 아니에요. 이건 팀플레이를 위한 작전 지도 같은 겁니다. 내가 없더라도 다른 동료가 이 지도만 딱 보고도 환자 치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정말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모든 훌륭한 치료는 정확한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명확한 평가의 기술로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혼돈을 명확함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임상 퍼즐을 해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